혹시 우리가 부부를 바꿔보면 어때요? 술잔이 오가던 순간 철민 씨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멈췄고 시선만 서로 오갔습니다. 농담 같았지만 아무도 바로 웃어 넘기질 못했습니다. 저는 55살 김정희라고 합니다. 남편하고 결혼한 지 벌써 30해가 훌쩍 넘었습니다. 살다 보니 다툼도 줄고 웃음도 줄고 그냥 같은 집에서 의무처럼 밥만 먹고 살아가는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마주 앉아도 오늘 날씨 덥네 같은 말만 오갑니다. 밤에 같은 침대에 누워도 남편의 손길이 닿아도 제 마음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살 뿐이었습니다. 그날 술자리는 오랜만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이랑 철민 씨, 그리고 저희 부부. 4명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 똑같지 않나? 재미도 없고, 철민 씨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묘하게 철렁했습니다. 정말 그렇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부부를 바꿔보면 어때요? 순간 제 손에 들린 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이고, 철민 씨.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요. 제가 얼른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은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철민 씨를 노려봤습니다. 여보, 술 좀 그만 마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입으로는 단호했지만 그 사람의 볼도 불그스름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냥 술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뭐 인생 별거 있나? 그냥 버티는 거지. 그 말에 제 속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농담 같았던 그 제안이 웃어 넘길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말은 다 부정했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미 금기를 향해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웃어 넘기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죠. 철민 씨는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죠? 하지만 정말 농담일까요? 영숙이가 잔을 부딪히듯 탁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술이 과했네. 그만해. 그녀는 강하게 말했지만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은 묘하게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인생 별거 있나? 남은 세월에 재미 좀 찾자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해? 그 말은 농담 같으면서도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몸은 점점 더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눌러온 갈증 때문일까요? 저는 제 손이 모르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숙과 남편이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방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건 저와 철민 씨뿐이었습니다. 철민 씨가 조용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희 씨 돌아설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아니면 그의 눈빛이 제 입술에 꽂혔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입술은 거부했지만 제 몸은 이미 그 온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 침대가 삐걱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게 섞이는 신음소리까지. 저는 끝내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미 금단의 선은 너무 가까워졌다는 걸.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삐걱거림. 숨죽인 신음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온몸을 덮쳤습니다. 저는 애써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제 말과는 다르게 제 손끝은 이미 테이블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가 낮게 웃으며 제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안 되는 거라면서 왜 손이 이렇게 떨려요? 그의 손끝이 제 손등 위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순간적으로 전해졌고,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 그의 목소리가 제 귀 가까이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킬까봐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격한 숨결이 오히려 우리를 더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제 안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철민 씨가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돌아설 거면 지금이에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제 입술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밤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지만 이미 제 몸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입술이 제 귀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 제발. 그 한마디가 거부인지 허락인지 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어깨에 닿았고 천천히 목선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끝내 그 온기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심장 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목선을 타고 내려올 때 저는 도망칠 구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울려 퍼지는 더 큰 신음소리가 제 숨을 막아 버렸습니다. 들리죠? 우리만 이런 거 아니에요. 철민 씨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제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쳤나 봐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제 손은 이미 그의 셔츠 끝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어깨를 스쳤고 뜨거운 숨결이 귓불에 닿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전류에 감전된 듯 움찔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끝내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잊어요. 내일은 없는 걸로 해요. 그 순간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며 단숨에 끌어당겼습니다. 온몸이 겹쳐지는 순간 더 이상 이성은 필요 없었습니다. 입술이 부딪히고 숨결이 얽히고 옆방의 침대 삐걱임과 교차되며 우리의 거실은 또 다른 금단의 방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저항처럼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심장의 고동은 제 심장과 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이제 멈추지 말아요. 그의 목소리에 저는 결국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만두자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제 입술은 이미 철민 씨의 입술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뜨겁게 부딪히자 거실 공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벅지를 훑어 올랐고 옷감 너머로 닿는 뜨거운 감각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들썩였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입에서는 거절이 나왔지만 손끝은 오히려
그의 목덜미를 더 깊이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또렷한 신음소리가 우리의 몸을 더욱 대담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는 순간을 기다리듯 우리는 서로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철민 씨는 제 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정희 씨, 우리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 목소리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그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내 안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욕망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몸과 몸이 부딪히며 내는 열기와 소리, 옆방에서 들려오는 삐걱임이 섞여 거실 전체가 마치 금단의 합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부부를 바꾸자고 했던 그 농담 같은 제안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요. 더는 멈추지 마요. 제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우리를 끝내 선 너머로 밀어 넣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거실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철민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아 끌더니 조심스레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끝까지 가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욕망의 무게였습니다. 방 안문이 닫히자 세상 소리가 끊겼습니다. 남은 건 우리의 숨결, 그리고 금단을 넘겠다는 결심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등을 밀어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순간 차갑던 시트가 등에 닿았지만 곧 뜨거운 체온이 덮쳐왔습니다.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제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손끝은 떨리면서도 그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정말. 입술은 거부를 말했지만 제 다리는 이미 스스로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의 입술이 제 목선을 따라 내려오자 온몸이 전율로 휘감겼습니다. 그의 손길은 허벅지 안쪽 깊숙이 파고들었고 저는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온몸을 비틀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부부의 격렬한 소리. 그건 우리를 오히려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들리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마지막 힘까지 놓아버렸습니다. 옷은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마침내 아무런 장벽도 없이 서로의 체온이 맞닿았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쾌감이 몰려왔습니다. 제 입에서는 낮고 거친 신음이 터져 나왔고 그의 손과 입은 제 몸을 탐하듯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섞이고 땀이 흘러내리고 침대는 끝없이 삐걱이며 우리의 금기를 증명했습니다. 더 가까이 와요. 저는 스스로 그를 끌어안으며 끝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후회조차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달콤했습니다. 정희 씨,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철민 씨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손길은 이미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멈출 수 없어요. 그 말은 마치 주문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이미 이 금단의 쾌락에 중독되어 있었으니까요. 침대 위에서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족쇄가 풀려버린 듯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닉하며 끝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의 입술은 제 어깨를 따라 내려와 가슴 위에 닿았고
떨었고, 저는 숨을 삼키며 그의 머리칼을 움켜쥐었습니다. 철민 씨 제발 더. 제 목소리는 애원처럼 떨렸고, 그 순간 그는 더욱 거칠게, 그리고 더 깊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온몸이 그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옆방까지 울려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우리를 멈추게 하기는커녕 더 이상한 흥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죠? 제가 낮게 속삭였을 때 그는 귀에 입을 대고 야릇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들켜도 이미 늦었으니까. 그 말에 제 등줄기가 전율로 휘감겼습니다. 우리는 마치 금단의 영역을 넘어 서로의 욕망에 몸을 던지는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허벅지를 파고들며 더 강하게 밀어붙였고, 저는 끝내 제 이름이 아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온몸을 맡겨버렸습니다. 철민 씨 제발 멈추지 마요. 더요. 제 목소리는 울부짖음처럼 터져 나왔고, 그 순간 우리 둘은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소리가 뒤엉키고 땀 냄새와 체온이 섞인 그 방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위험한 탐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방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누가 보지 않는 곳은 어디든 우리의 무대가 된 것처럼 욕망은 점점 더 대담하게 자라났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밥을 준비하다가 뒤에서 느닷없이 제 허리를 감싸는 뜨거운 손길에 몸을 떨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낮게 속삭였지만 철민 씨는 귀를 스치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순간 국자로 휘젓던 냄비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우리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냄비에서 흘러나온 소리보다 우리 숨소리가 더 크게 부엌을 채웠으니까요. 그의 입술이 목선을 타고 내려오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허리를 밀어붙이는 뜨거운 움직임에 제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발 멈춰요. 들키면.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다리는 스스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바깥 불빛이 스쳐갔지만 우린 오히려 그 위험이 더 자극이 되었습니다. 들켜도 상관없잖아요. 이제 우리 멈출 수 없는 사이니까. 그의 말에 전율이 치솟았고 저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그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결국 집 안 구석구석을 삼켜버렸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위, 심지어 현관 앞까지. 어디서든 우리는 서로를 탐했고 그때마다 저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던 다른 부부의 숨결은 이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 같았습니다. 저쪽도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없잖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정당화해 주는 듯 했죠. 그날 밤 부엌 불빛 아래서 서로의 몸을 부딪히던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린 이미 일상을 파괴하는 연인이 되어버렸다는 걸. 정희 씨, 오늘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철민 씨가 낮게 속삭이며 제 손목을 거칠게 끌었습니다. 저는 저항하는 척했지만 몸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발걸음은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죠. 방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제 몸을 침대 위로 눕혔습니다. 옷이 채 벗겨지기도 전에 서로의 뜨거운 체온이 맞부딪혔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제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애원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움직임은 더욱 거칠어졌고 저는 눈을 감은 채 울부짖듯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침대 스프링은 미친 듯 삐걱거렸고 땀 냄새와 신음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창문 너머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조차 우리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희 씨, 이제 우리는 그가 말끝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우린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허리를 움켜쥐고 더 깊이 파고들 때 저는 한순간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옆방에서 또 다른 신음이 겹쳐 들려왔습니다. 그건 오히려 불꽃을 더 지피는 부채질 같았죠. 들리죠? 이제 우린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의 말이 귓가를 파고들자 저는 끝내 숨을 몰아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보다 더 깊게, 더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온몸을 맡기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완전히 서 있었습니다. 정희 씨,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요. 철민 씨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린 멈출 수 없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다시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옷은 바닥을 덮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더 가까이요, 제발. 제 목소리는 울먹이듯 떨렸고 그는 대답 대신 제 몸을 더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침대는 요란하게 흔들렸고 창문 밖 빛은 우리 몸에 그림자를 겹쳐 드리웠습니다. 숨소리와 신음이 섞여 하나의 음악처럼 이어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등을 타고 허벅지까지 내려왔고 저는 더 이상 이성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철민 씨,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 말은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끝내 서로의 모든 걸 내주며 마지막 금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격렬한 소리조차 이제는 우리를 자극하는 배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의 틀을 깨고 새로운 연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숨이 끊길 듯 이어진 뒤 우린 나란히 쓰러져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정희 씨,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철민 씨가 힘없이 웃으며 묻자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대답했습니다. 철민 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는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오직 서로에 대한 뜨거운 확신만 남아 있었으니까요.